현물 수요가 비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반등을 지금 믿어도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의 차별화, 거래량 감소가 만드는 위험, 그리고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가격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이 리포트 작성 당시 64,000달러 선에서 버틴 것만으로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받친 힘이 신규 현물 수요보다 선물 매수와 기존 매도 압력의 완화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자금이 적극적으로 코인을 사서 올린 반등이라기보다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이 줄고 파생상품 시장의 매수가 가격을 떠받친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는 6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가격 격차도 44일 연속 음수입니다. 이 지표가 음수라는 것은 미국 코인베이스 가격이 다른 주요 시장보다 낮다는 의미로 미국 기관과 현물 투자자의 매수 열기가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쁜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 상장지수 펀드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시점보다 87% 줄었습니다. 매도세가 정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출 감소와 신규 매수 전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매도 정점이 가까워졌다는 추정일 뿐이고 실제 순유입 전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날 판단과 비교하면 핵심 구조는 유지됐습니다. 가격 반등과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난다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은 유출 속도가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바닥 가능성을 시험할 조건이 조금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66,000에서 68,000달러 구간을 돌파하고 동시에 현물 상장지수 펀드 순유입과 현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야 추세 전환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가격만 먼저 오르고 현물 자금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다시 밀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코인의 차별화입니다. 이더리움은 고래로 불리는 대형 보유자의 매도와 고배율 하락 베팅이 확인돼 주요 자산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특히 1,832달러 부근에는 대규모 공매도 청산 가격이 있습니다. 공매도 청산은 가격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손실을 견디지 못해 강제로 되사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해당 구간으로 빠르게 오르면 강제 매수가 급등을 키울 수 있지만 그 전에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 반대로 하락폭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급등락 가능성 자체를 위험으로 봐야 합니다. 이전 리포트에서는 대형 업그레이드 시험과 개발 실행력이 중요한 확인 지표였습니다. 기술적 기대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최신 판단에서는 고래 매도와 파생상품 포지션이 단기 가격을 더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다른 모습입니다. 생태계 수익과 현물 상장지수 펀드 기대를 기반으로 리포트 시점에 3에서 5%대 상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실물 연계자산 생태계가 3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실물 연계자산은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기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만 솔라나가 덜 하락하거나 잠시 강했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상승 추세가 회복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리플도 실사용 확대와 기관 자금 유입, 거래소 공급량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긍정적 재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1.1달러대에서 정체됐습니다. 공급 감소와 펀더멘털 개선이 실제 매수세로 연결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장세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실사용, 생태계 수익, 기관 수요가 확인되는 일부 자산에만 자금이 몰리는 선별 장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좋은 재료가 없는 자산까지 함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위험합니다. 시장의 세 번째 축은 유동성과 외부 위험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적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이면 작은 뉴스 하나가 강제 청산을 부르고 강제 청산이 다시 가격을 밀어 추가 청산을 만드는 연쇄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거나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달러와 채권 수익률이 강해져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에는 부담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커지는 경우에도 에너지 가격과 물가 우려가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물 상장지수 펀드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까지 겹치면 하방 압력은 더 커집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상장지수 펀드가 순유입으로 전환된다면 줄어든 매도 압력 위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 이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2,760달러로 1.15% 하락해 첫 방어선인 62,000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더리움은 1,689달러로 1.75%, 리플은 1.116달러로 1.72%, 솔라나는 71.85달러로 0.72% 하락했습니다.
솔라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종목 차별화는 이어졌지만 전체 시장은 오히려 방어선 시험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9%로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위험자산의 현재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어서 부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3으로 극단적 공포 상태이고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해외보다 1.43% 낮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추격 수요도 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추가 매수 암시는 심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 기업의 매수 가능성이 시장 전체 현물 수요 회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비트코인이 62,000달러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59,000달러를 다음 방어선으로 보고 매도와 청산이 겹칠 경우 54,000달러까지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상승할 때는 66,000에서 68,000달러 돌파만 보고 추격하지 말고 상장지수 펀드 순유입과 현물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지 보세요. 알트코인은 일괄 매수보다 실사용, 수익, 기관 수요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 자산을 선별하는 편이 유효합니다. 이더리움처럼 청산 가격의 영향이 큰 자산은 레버리지를 낮추고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 가격대를 나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반등 자체가 아니라 누가 현물로 사고 있는지입니다. 현물 자금이 돌아오지 않는 반등은 방어적 움직임일 수 있다는 점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흐름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